안녕하세요. 위고맨시 기술지원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급교육 1장 탑다운 방식 어셈블리 모델링입니다. 단어 그대로 위에서 아래 역으로 설계 모델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반대의 개념인 바텀업 방식은 기본 교육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만들어진 파트들로 어셈블리 작업을 하는 바텀업과는 반대로 어셈블리 환경에서 역으로 부품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있는 예제 파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해당 예제 파일을 오픈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교육 1장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 파일 중에 머신 바이스라는 어셈블리 파일을 오픈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 어셈블리 모델링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어셈블리 환경에서 처음 부품, 처음 환경부터 바로 탑다운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어셈블리 또는 파트들을 불러와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진행을 해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셈블리 환경에서 부품을 삽입하거나 새로운 서브 어셈블리 단위의 모델을 삽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셈블리 메뉴에 있는 부품 삽입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부품을 삽입하게 되는데 탑다운 방식의 어셈블리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그 하위에 있는 새 파트 또는 새 어셈블리라는 항목으로 새로운 부품을 어셈블리 환경에 추가하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모델의 요 뒷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파트 모델을 하나 구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탑다운 방식의 어셈블리 모델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품 삽입 하위에 있는 새 파트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새 파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좌측에 히스토리, 요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 창에는 새로운 파트가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에 있는 마우스 커서는 화살표 커서 모양 밑에 확인 버튼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부품을 그리기 위해서는 돌출이든 회전이든 3D 피처의 명령을 주겠죠. 그러한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해야겠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치를 할 때는 내가 정면 또는 우측면의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진행을 합니다. 현재 이 환경은 그 스케치 평면을 선택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화면의 이 확인 버튼은 내가 새로운 부품을 만들 건데 어떠한 면에서부터 새로운 스케치를 이어나갈 거냐라는 평면 선택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화면 보시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면에 새로운 부품을 하나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면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좌측에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 새로운 파트 구성되어 있는 새로 삽입된 파트의 편집 환경이라는 부분으로 하이라이트 돼서 편집 환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상단에도 부품 편집, 또 그래픽 영역 우측 상단에 현재 부품 편집의 스케치 환경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셈블리에서 부품 편집하는 환경과 동일하게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부품들은 이렇게 반투명, 투명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편집 중인 부품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세팅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스케치 환경이죠. 새로운 부품을 하나씩 모델링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선택한 면에서부터 이 사이즈 그대로의 판을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물론 사용자가 직접 선을 선택해서 또는 다른 스케치 도구들을 선택해서 모델링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에 부품이 삽입되어 있는 이 형상을 그대로 따서 구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스케치 요소를 선택해서 그리는 것보다 스케치에 있는 요소 변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직접 선택된 외곽 영역의 라인들을 잡아서 그대로 스케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케치는 그대로 피처에 돌출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깊이값 5mm만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낯선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어셈블리에 부품 삽입을 한 게 아니라 부품 삽입 하위에 새 파트로 들어왔을 뿐이지 일반적인 어셈블리 환경에서 부품 편집하는 내용이랑 동일한 환경에서 지금 작업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지금 그리는 요 부분의 모델링은 파일에 존재하지 않는 지금 현재 어셈블리에서만 존재하는 파일이 되겠죠. 그 개념에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프셋 아니죠, 요거 요소 변환시킨 스케치를 통해서 5mm만큼 지금 현재 돌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부품을 하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모델링을 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뭐 컷을 작업하시거나 돌출을 더 하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나는 다 끝났다 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부품 편집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부품 편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셈블리 환경에서 작업하는 편집 환경과 동일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좌측에는 이 머신 바이스라는 어셈블리에 파트 1번이라는 새로운 부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파트 1번이라는 부품은 내가 바탕화면이나 또는 D 드라이브나 내 로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에요. 그렇죠? 현재 이 파일은 로컬에 존재를 하진 않지만 현재 솔리드웍스 이 어셈블리 환경에는 존재하는 부품이 되겠죠. 이러한 부품을 솔리드웍스에서 가상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상 부품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외부 파일로 저장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추가적으로 다른 위치에 사용을 하고 싶다. 또는 후가 공을 통해서 다른 부품으로 편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해서 수정 편집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어셈블리 모델링을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좌측 요 히스토리에 보시면 요 끝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밑에 있는 히스토리에도 화살표 아이콘이 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현재 이 부품, 이 히스토리, 이 피처는 참조가 걸려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참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참조 정의는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위에 있는 2가지는 현재 참조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아래에 있는 2가지는 현재 참조 관계가 끊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참조 관계가 있는 파일이 솔리드웍스 환경에 오픈이 되어 있으면 상황 내 참조, 참조 관계가 있는 파일이 솔리드웍스 환경에 오픈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 밖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참조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데 잠김 상태로 두면 추후에 잠김 해제를 통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참조 분리를 하게 되면 다시는 원래 참조 상태로 복구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상태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참조가 걸려 있는 부품이 현재 어셈블리 환경 또는 솔리드웍스 환경에 열려 있으면 뒤에 이렇게 화살표 표현으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참조가 되어 있는 다른 부품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물음표가 붙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얘는 상황 내 참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품은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느냐? 하위에 보시게 되면은 상대 고정이라는 메이트가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대 고정이라는 메이트는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냐면 현재 이 파트 1번이라는 이 새로운 파트는 우리가 처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 때 내가 이 부품의 어떠한 면을 선택해 가지고 스케치를 진행을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의 선택한 면과 새로 삽입한 이 파트의 면에 일치되는 부분이 상대 고정이라는 메이트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만든 이 부품은 선택해서 끌어도 고정된 상태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품을 다른 위치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위치로 하고자 하시면은 앞에 결정된 상대 고정이라는 메이트를 기능 억제 또는 삭제한 이후에 이 형상을 다른 위치에 가서 배치를 시키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이 파트는
뒤에 있는 이 부품의 외곽 라인을 따서 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품의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서 앞에 지금 생성한 파트 1번도 같이 변경이 되는 이러한 장점 또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탑다운 방식 어셈블리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반대편에 새로운 부품을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부품 삽입 하위에 새 파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 스케치할 평면은 반대편 부품의 앞쪽 평면을 선택해서 이 면에 직접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이즈도 동일한 외곽 라인을 따라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스케치를 새로 하진 않을 거고요. 선택한 면을 따라서 그대로 요소 변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제가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은 살려서 안 쓰고 굳이 닫힌 유형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할 거기 때문에 요소 잘라내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들만 남게끔 스케치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 지능형 잘라내기라는 유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지능형 잘라내기 유형은 기능을 실행시킨 잘라내기 기능은 당연히 실행이 될 거고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스케치 라인을 선택해서 쭉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은 늘리기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을 좀 늘려놨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잘라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밑에도 불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잘라내고 위에 있는 형상만 그대로 모델링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그대로 제가 피처에 돌출시키도록 할 거고요. 얘는 20mm만큼 돌출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지금 작성한 새 부품도 파트 2번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성이 됐으면은 부품 편집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모델링이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파트 모델링 하는 거와 동일하게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이 앞쪽에 반대편에 있는 이 플레이트판과 동일한 형상을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선택한 면에 그대로 새로운 스케치를 들어가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대편에 있는 이 형상이 그대로 와서 붙으면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직접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와 같이 선택한 면의 외곽 라인을 그대로 요소 변환시켜서 현재 작성 중인 스케치 평면으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게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앞에 작성한 부품도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치수 조건을 전혀 넣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앞에 구성되어 있는 부품들의 동일한 사이즈의 외곽 요소들을 그대로 참조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 개념이 지금 없는 거죠. 형상이 똑같은 상태로만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도 요소 변환시킨 내용으로 그대로 스케치 진행을 해놓고 있고요. 현재 얘도 피처에 돌출을 눌러서 얘는 10mm만큼 앞에 있는 파트와 동일한 바디로 돌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 얘는 두 번째 부품도 탑다운 방식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됐죠. 그렇죠? 자, 다 완성이 되셨으면은 부품 편집 선택해서 어셈블리 환경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품도 마찬가지로 내부 참조가 걸려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두 다 앞에 작성됐던 요소들을 전부 참조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내 참조라는 부분이 그대로 상황 내 참조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탑다운으로 만든 부품은 계속 파트 1번, 파트 2번 이렇게 디폴트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명을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름 변경하는 거랑 동일하게 천천히 두 번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선택하신 후에 키보드 F2 버튼을 통해서 이름 변경 가능하니까 편한 내용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제가 조 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탑다운으로 그린 부품은
조 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현재 결정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이름은 아직 결정을 안 해놓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탑다운으로 작업한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 결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름 결정을 하지 않으셔도 다 작업하신 이후에 저장하실 때 이름 결정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전에 작업하시거나 또는 마지막 저장하실 때 이름 결정을 해주셔도 결과값은 동일하니까 편한 작업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삽입한 부품도 제가 이름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슬라이딩 조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 두 번째 부품도 결정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두 번째 삽입한 슬라이딩 조라는 부품에 제가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을 하도록 할 건데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어셈블리 환경이 아니라 파트 환경에서 직접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두 개의 부품은 가상 부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트 열기 기능을 통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 현재 파트 오픈된 상태랑 동일하게 파트 오픈이 진행이 되고요. 이 파트에서 모델링한 내용은 어셈블리에 반영이 되고 마찬가지로 어셈블리에 반영한 내용 또한 파트에도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우리가 외부 파일로만 저장이 안 돼 있다 뿐이지 일반적인 어셈블리 파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한 만큼 현재 이 파트는 어셈블리 환경의 어느 위치에서 지금 작업이 된 거예요. 어느 위치라는 거는 현재 어셈블리의 정면은 여기고요. 그렇죠? 윗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은 여기 있고요. 그럼 우측면은 두 번째 작성한 파트의 가운데를 지나겠고 원점 같은 경우는 얘를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품에서는 좀 떨어진 위치에 작업이 되어 있겠죠. 이 데이텀 구조를 탑다운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파트 레벨로 넘어와도 이 부품은 원점이 여기고 그대로 우측면이 여기 있고요. 그렇죠? 정면은 저 뒤에 있었죠. 하지만 그 정면을 어셈블리 정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탑다운 모델링 진행을 할 때 최초에 선택한 면에서부터 모델링을 진행한 부분이어서 정면은 이쪽으로 이제 최초 선택된 면을 통해서 작업되는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작업된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파트 모델링에서 진행된 데이텀 구조랑은 다르게 어셈블리 데이텀 구조로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모델링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필렛을 넣겠다. 필렛은 2mm 반경의 필렛을 이 면에 전체적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대로 해당 내용을 통해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필렛 작성된 부분이 그대로 어셈블리에도 이렇게 영향이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어셈블리 환경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슬라이딩 조 부품을 부품 편집 환경으로 와서 추가적인 작업하는 내용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또한 일반적인 작업하는 거랑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 안쪽에 요 바깥쪽에는 원형 컷에 오프셋 안쪽으로 원형 컷을 하는 작업을 할 건데 나중에 샤프트가 좀 끼워지는 부분이어서 원형 컷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요 슬라이딩 조, 요 왼쪽 앞쪽 평면에 그대로 제가 스케치 평면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요 원형 프로파일을 오프셋 스케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 가지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셈블리에서 부품 편집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환경과 같이 음영 처리 또는 불투명 표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현재 편집되고 있는 이 슬라이딩 조가 무조건 우선순위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마우스 요 위치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요 앞에 있는 부품의 외곽 공면이 선택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 슬라이딩 조의 부품 편집 환경에서 이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은 우선순위는 슬라이딩 조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조의 면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바깥쪽 부품을 선택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바깥쪽 요소가 우선순위로 선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Shift 키를 통해서 선택 또는 일반 선택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외곽 모서리 라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Shift 키 눌러서 여기를 선택해 주시거나 또는 뷰를 좀 더 틀어서 슬라이딩 조가 뒷면에 없는 이 위치에서 클릭해 주셔야지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외곽 원형 모서리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요소 오프셋 2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스케치 형상을 그대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돌출 컷을 할 건데 위치는 이 부분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마침 조건은 관통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통 주실 때 이 뒤쪽까지 뚫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환경은 이 슬라이딩 조 부품 편집 환경이죠. 그렇죠? 지금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은 슬라이딩 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관통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확인. 네, 부품 편집 다 끝나셨으면은 편집 종료 눌러주시면 슬라이딩 조에만 이렇게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또한 파트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파트에도 그대로 결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좌측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를 보시게 되면은 필렛만 상황내 참조가 안 걸려 있어요. 그렇죠? 이 필렛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요 부품의 모서리에 부여를 한 거지 다른 요소의 참조로 작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필렛 항목 하나만 참조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다운 방식의 어셈블리 모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추후에 이러한 형상을 저장을 하실 때는 제가 저장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뭐 수정되고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저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반드시 이러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탑다운으로 진행을 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조 플레이트, 슬라이딩 조 두 개의 가상 부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셈블리에 가상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내부 저장할 건지 외부 저장할 건지 묻는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 파일을 저장할 때 결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개별적으로 내부 저장 또는 외부 저장을 결정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현재 전체 어셈블리를 저장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와 또는 개별 부품을 통해서 우클릭 외부 파일 저장을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 이 부분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부분으로 먼저 결정을 내리셔도 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조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작업 중에 조 플레이트 히스토리에서 우클릭하시면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항목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경로 위치, 필요한 이름으로 다시 수정해서 저장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 얘는 머신바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탑다운 부품이 아니라 조 플레이트라는 외부 파일을 가지고 온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히스토리 이름이 구성이 좀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슬라이딩 존은 아직 가상 부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외부 파일 저장이라는 건 조금 다른 이름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전체 어셈블리를 저장을 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내부 저장, 외부 저장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내부 저장을 하겠다 확인 눌러주시면 현재 이 어셈블리 파일은 조 플레이트는 외부 파일 저장이 되어 있지만 슬라이딩 조는 외부 파일로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 어셈블리만 오픈을 해야지 이 형상은 보이는 그러한 가상 부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탑다운 방식의 어셈블리를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셈블리 환경에서 전체적인 요 파일의 치수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폭이 현재 지금 70mm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 70mm라는 폭을 100mm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 수정 창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재생성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100mm로 변경을 시키게 되면은 제가 의도한 바와 같이 지금 탑다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도한 바와 같이 조 플레이트랑 슬라이딩 조 폭 또한 그대로 100mm로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다 앞에 있는 다른 부품의 요소들을 참조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탑다운을 어떨 때 조금 쓰면 편하겠는지 좀 이런 게 좀 감이 오시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조 플레이트 같은 부품을 다른 어셈블리에 또 쓰고 싶어요. 하지만 현재 어셈블리에 외부 참조로 묶여 있죠. 그쵸? 이제 이 부품은 다른 위치에 쓰여야 돼서 이 참조 관계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조 플레이트의 항목에서 우클릭하시면은 외부 참조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 참조. 외부 참조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잠깐 그 외부 참조 네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이 상황 내, 상황 밖 또는 모두 잠금, 모두 분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상황 잠금 또는 상황 분리를 해서 외부 파일로 개별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모두 잠금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내용이 발생이 되냐? 자, 잠김 상태의 부품은 뒤에 있는 기호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폭을 100mm를 원래 70mm로 바꾸고 재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조 플레이트의 가로폭은 변경이 안 됐죠. 그렇죠? 이 부품은 제가 참조를 끊어버리는 잠금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셈블리에 반영되는 모든 내용은 적용이 안 돼요. 물론 슬라이딩 조라는 부품에도 제가 이 요소를 그대로 따서 앞에 있는 판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변경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잠김이라는 요 기능 자체는 다시 외부 참조로 가서 잠금 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복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단 참조 목록에서 외부 참조 항목에서 모두 분리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얘는 다시 원상 복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끊긴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분리된 상태에서 해당 부품을 다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품은 더 이상 참조 목록에서 이전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라는 이 기능은 항상 유의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판단이 잘 안 서실 경우 같을 때는 잠금 기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잠금 해제를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추천을 드리고요. 확실히 분리를 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만 모두 분리 내용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위치에 쓰일 때는 정확히 가로 사이즈 몇, 세로 사이즈 몇 이렇게 작업이 돼야겠죠. 하지만 이 부품은 우리가 탑다운 방식의 어셈블리 작업을 할 때 치수 구조를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위치, 정확한 치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될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다른 위치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또한 일반 파일과 동일하게 참조 끊긴 상태에서 다른 파일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의 모델링을 하실 때 어떠한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쓰면 좋을지 또는 어떤 부분이 조금 단점일지 한 번씩 고려해서 작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1장 탑다운 방식 어셈블리 내용이었고요. 탑다운 방식의 어셈블리 작업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더 연장을 해서 보게 되면은 파일 관리 쪽이랑도 조금 연동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장단점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내부적으로 좀 확인한 다음에 적용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 탑다운 방식 어셈블리 모델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